쪽에 비해 재밌지 않냐? 아, 재미없어요. 아니야. 왜? 졸려요. 그래도 답이 나오잖아. 답도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넌 못하니까 그렇고. 못하니까 그거 해야지. 역사는 못해도 한 2시간만 빡세게 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공부라고 할 수 있냐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쌤, 저 역사 빡세게 2시간 하고 96점 받았잖아요. 역사학원 가. 야. 그러니까 더 해야지. 어려우니까. 끙끙대지. 아니 12시에 시작했고 이제 2교시고 지혜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제야. 졸려? 너는 시험 끝나자마자 하고 오는 거지? 그래. 근데 1시간 놀 수 있어. 처음에 2시간 논다네요. 너 2시간 놀고 싶었는데 너네 그렇게 친해? 2시간이나 떠들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빡 집중해서 너네가 1시간에 끝나면 2시간 놀게 해줄게. 오케이? 지금 10분, 다음 시간 3교시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빡세게 해서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럼 2시간 노는 거고요. 못 끝낸다, 그러면 수업 마저 하는 거예요. 저도 놀 남자애가 필요한데 여기 아랫반에 있는 4시에 끝나는 아랫반으로 내려가 버려. 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민규야. 아랫반으로 가버려. 민규 혹시 F야? 네. 미안해. 쌤, 진짜. 아니 얼마나 그럼 상처를 많이 받았어 민규야. 너무 미안하다. 맨날 결론부터 말해 이래가지고. 상처 받았어? 아니야? 다행이다. 밑에 안 갈 거지? 아니 데려오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데 어떻게 오지? 4시에 공수투를 해야 올라오지. 4시에 끝난대요. 아 그것은 안 돼. 너가 나가서 인사하고 와. 자, 집합의 연산법칙 할 건데 기본 연산이 있었어.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합집합 유집합 사집합 여집합 여기에 좀 너무 안 보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기본 연산이라고 보면 되고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담아내는 걸로 쓰죠. 그지? A랑 B를 합쳐낸다는 개념인데 뭐 실제로 덧셈을 하는 게 아니고 원소들을 묶어서 나열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정의가 A 또는 B라고 보면 된다 그랬지. 근데 나중에 명제에서 이게 중요해. 합집합은 뭐라고? 또는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A이거나 또는 B인 거. 그러니까 뭐여도 되고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되는 게 합집합의 개념이야. 맞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집합은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교집합은 이렇게 다시 겹치는 부분만 묶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그리고 B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AND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리고라고 읽으면 우리가 문맥상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면서라고 연결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A도 맞으면서 B도 맞는 거. 오케이? 어차피 명제할 때 쓴다고 했다. 표현들.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연립방정식 같은 애들인 거야. 연립. 그 다음 차집합은 빼기 기호를 쓰죠. 그지? 근데 실제로 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도려내는 거지. A이면서 A한테서 B를 도려내는 거지. 그래서 A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A이면서 B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근데 차집합 only A라고 보면 돼. 오직 A한테만 있는 부분이 남게 되겠지. A한테서 B를 제외시켜버리니까. 그지? 의미상으로.
근데 얘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A이면서 B가 아니다로 읽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차집합은 A이면서 B는 아닌 것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 오직 뭐야? 오직 A인 부분만 남게 되니까, 그지? 야, 나도 힘들어. 오늘만 힘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A 차집합 B를 뭘로 바꾼다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야. A이면서 B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연산 법칙에 들어가면 차집합은 연산을 이용을 못해. 차집합 자체적인 이용 말고 다른 연산들이랑 엮어서 사용을 못해. 교집합의 형태로 바꿔줘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한테서 B를 제외한 사과 부분, 여기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not A 하는 거야. A가 아닌 부분들, A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보통은 전체 집합이 잡혀 있고요. 그 안에 A가 있어. A가 아닌 부분들의 영역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A 공집합도 빼요. A에서 공집합을 빼냐고? 동그라미 없을 이렇게 쓸 수 있냐고? 걔도 A 있으면 빼요. 공집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다면 빼는 거지만, 그지? A의 원소에서 차집합의 개념은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다야. 공집합은 원소야 아니야. 공집합은 원소가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빼지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이건. 부분집합을 빼는 얘기가 아니고 원소를 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연산 법칙에서 기본적으로 또 사용되는 게 뭐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사용이 돼요. 친숙하죠? 덧셈 뺄셈 할 때 우리가 다 쓰는 거잖아. 그지? 교환 법칙은 뭐 하는 거야? 자리를 교환한다는 의미니까 앞뒤를 바꾼다는 얘기지. 그럼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뭐 다른가요? 안 다르죠? A한테 B를 합쳐내나 이게 BA나 결론적으로 결과물로 내놓는 원소들이 동일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죠. 아니, 그 다음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뭐 다른가요? 이것도 A, B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는 게 똑같은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같은 거. 즉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죠? 그지? 그럼 내 필요에 따라 앞뒤는 바꿨어도 된다는 얘기. 나는 그 다음 결합 법칙은 뭐였지? 우리 연산할 때 여러 연산이 있을 때 어디를 먼저 묶어 계산하는 거였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A, B를 계산한 다음에 C를 곱하나, 그지? B, C를 계산한 다음에 A를 곱하나, 어쨌든 A, B, C를 곱하는 건 동일했었지. 이런 걸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 근데 A 곱하기 B 나누기 C는 요거 먼저 곱하고 얘를 해야 되는 거지.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연산이 바뀌면 결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실질적으로 같은 연산이 연속적으로 계산될 때만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A 합 B에다가 C를 합친 거, 그지? B 합 C에다가 A를 합치는 건 되지만 A 합집합 B 교집합 C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앞에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A, B를 합친 다음 C랑의 교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갈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연산이 바뀌면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 연산 자체가 모두 교집합일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지.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3개. A, B 합친 거에 C 합치면 그냥 이만큼이지. 그지? B, C 합친 거에다가 A 합치면 어때?
똑같은 거지 결국. 교집합 얘기도 어때요? 뭐야? A, B의 교집합이랑 C의 교집합이랑 찾으면 여기지. 그지? 그 다음 B, C의 교집합이랑 A의 교집합이랑 찾으면 여기지.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딜 먼저 교집합을 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예요. 자, 분배법칙은 뭐? 연산을 이제 이미 묶여있는 연산일 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뭐야? B랑 C의 교집합의 A합 집합을 분배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분배해서 쓰면 A합 집합을 B에다가 A합 집합을 C에다가 그럼 둘이 뭐 하는 거? 교집합 구한다는 얘기지. 맞는지 얘는 그럼 확인하기 좋아 안 좋아 얘는? 좀 어렵죠? 이 연산을 증명하는 거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줄여? 자, A랑 B랑 C의 교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지? A랑 합쳐내면 이렇게 되겠지. 약간 이 솜사탕 모양으로. 재밌겠다. 오케이. 솜사탕 좀 매운? 아니에요. 솜사탕. 의지를 좀. 솜사탕 말고 혹시 딴 거 할까? 자, 그 다음 요거는 잠을 깨라는 차원에서 자, 요렇게 교집합 구할 거야. 얘는 A랑 B에 뭐하고 A랑 B랑 합쳐내고 그죠? 합쳐내고 얘는 A랑 C랑 합쳐내. 그리고 얘네 둘이 어떻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지. 교집합이니까. 맞아? 그러면 헷갈리면 같은 그림으로 얹어버리면 돼. 대신 방향, 빗살 방향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해서 이렇게 긋는 거지. 어떻게 돼? 그치? 그럼 어떻게?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골라내면 돼. 오케이? 그럼 어때? 결론적으로 같은 모양이죠? 그지? 그럼 분배법칙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성립하면 반대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지? 왜? 그림으로 이해했잖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저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사실상 연산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쓸까? 얘를 더 많이 쓸까? 요렇게 오는 걸 더 많이 쓸까? 이렇게 가는 걸 더 많이 쓸까? 너네가 그리기에 얘가 간단하겠어? 얘가 간단하겠어? 좌변 우변? 우리 쪽이 간단했어? 난 2번 그렸는데 좌변이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장황하게 나온 식에서 간단히 만드는 용도로 분배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 뭘 알아보면 될까? 인수분해랑 똑같은 거야. 같은 집합에 같은 연산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야. 그러면 같은 숫자에 같은 연산 들어가 있을 때 분배 법칙 쓰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2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같은 개념이라. 같은 집합에 같은 연산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로 묶어내면 앞에선 B가 남고 뒤에선 C가 남고 걔네 그 집합 구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